안녕하십니까.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이제 9월 달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를 했는데요. 전월 대비해서 약 0.3% 증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. 시장은 0.2% 증가를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좀 물가가 좀 올랐고요. 하지만 밑에 단수를 보게 되면 사실 정확하게 0.3도 아니었고요. 0.2도 사실 아니었습니다. 요 중간 어딘가에 존재를 했습니다. 이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연휴라 했을 때 CPI 값이 요 시나리오를 따라가게 됩니다. 요 숫자가 되는 거죠. CPI 값 자체가.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지금 경기가 지금 좀 슬로우 다운 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다들 확인하고 계십니다. 그나마 이제 경기 후행 지표인 고용이 좀 버텨주고 있는 부분인데 선행 지표들은 다 꺾인 상태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. 대부분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. 있다 하더라도 거의 중간값 어디 근처에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. 이 이야기는 금리는 지금 되게 높은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는 여전히 나쁘다. 일종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다들 이제 걱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금융정책,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통화정책의 어떤 실패를 또 의미하기도 하는데요. 연준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연준이 지금 2% 인플레이션 타겟을 포기할 것이냐?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2% 인플레이션 타겟 폐기를 한다. 그 카드는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인 것 같고요.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마 불황,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일단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꼭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아젠다가 생기면 모를까. 그렇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 타겟을 포기하기는 어렵다. 그러면 이번에 나온 이런 정도의 레인지의 어떤 인플레이션 레이쇼라고 한다면 사실 거의 반토막을 내야 되는, 인플레이션이 4%대가 아니라 2%까지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반을 이제 잘라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불황을 유도하고 있는 연준의 의도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경제가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될 거고 사실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, 높은 금리가 장기화된다라는 부분이 되는데 오히려 그럴 바에 연준이 가지고 있는 옵션 2% 물가 타겟을 위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이미 5% 중반대까지 그 금리를 올려버리는 바람에 실질금리가 0에서 한 2%까지 지금 올라온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 버렸거든요. 그러면은 실질금리가 이렇게 플러스를 나게 되면 결국은 대부분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이제 오래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그 사이 동안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.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경기는 당연히 불황이고요. 경기가 불황이 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둘 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주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미 불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옵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게 되면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안 그래도 요즘 보시는 것처럼 매그니피션 7이라고 하는 시장 주도주 7개가 사실 큰 뉴스 없이 주가가 자주 좀 조정받는 경우가 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임계점이 왔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. 따라서 지금 물가 지표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이런 부분 자체가 이미 연준이 의도한 대로 인플레이션 2%를 맞추기 위한 불황을 유도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,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확장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반토막 낼 수 있는 연준의 전략이 뭔가, 연준이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옵션이 뭔가에 대해서 더 기울일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.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최종 대부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돈을 사실 떼먹지 않고
이자를 줄 수 있고, 그리고 그 원본을 까먹지 않는 그런 자산들을 사야 되는데, 그게 사실은 뭐 채권이지 않겠습니까? 그럼 채권 시장에 대한 자금의 어떤 유입이 좀 늘어날 수 있게 될 것 같고,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발생했었던 경제의 어떤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식강한 문제를 건드리게 되는 순간 조금 더 안전한 자산, 조금 더 확실한 이자, 이런 쪽으로 자금은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. 따라서 만약에 불황이 온다, 그러니까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힌트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말씀드린 이 인플레이션 레이쇼를 반토막 내는 아이디어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인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눠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불황의 어떤 이야기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자산을 사야 될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인플레이션 레이쇼가 어떤 레인지에 있는 건지, 향후에 어떤 국면을 통해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.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인플레이션 레이쇼를 반토막 내야 된다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, 만약에 불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주식과 채권, 그리고 주식은 주식대로, 채권은 채권대로 놀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주식과 채권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서로 맺어지면서 수렴하는 어떤 가격의 어떤 움직임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,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또 분석을 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